여러분 혹시 알래스카 가스관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쪽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처음 듣는 얘기다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도대체 무슨 사업이고,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한 건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이게 사실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와 추진을 계속 하려고 했었던 사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알래스카 최북단에 있는 북극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프루도 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1968년에 처음으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곳에서 이제 유전까지 발견이 되면서 원유의 경우에는 알래스카와 이제 캐나다, 미국으로 연결된 송유관을 설치를 해서 이제 수출이 가능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바로 대량 운송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외부로 수출을 하려면은 일단 액화천연가스 생산단지를 만든 뒤에 LNG선과 이제 접안이 가능한 부동항인 이제 알래스카 최남단 지역에 니키스키 항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곳까지 가스관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 북부에서 남부까지 다 가스관을 연결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이 거리가 알래스카를 종단을 해야 돼서 약 1200km에 달하는 꽤 긴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굉장히 혹독한 이제 북극권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관 공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석유 시추 업체들이나 그리고 가스 업체들도 많이 달려들어서 수차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설 사업을 벌이려고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기 건설 비용만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기 건설 비용만 64원 정도가 될 것이다. 예. 엄청난 돈이네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투자금을 대부분 한국하고 일본에서 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붐을 일으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라고 강제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방미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꺼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시바 총리도 투자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발언하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혹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보셨을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현주 의원이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이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서 미국 측 관계자, 일본 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들이 거기 좀 자세히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스관 얘기했잖아요. 북부에서 남부. 네. 요게 이제 지금 알래스카 지도인데, 네. 그 어디에서 어디로 가스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까? 이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네. 알래스카의 가장 맨 윗단에 있는 네네. 이쯤에 이제 그 광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구는 이 앵커리지 인근에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북에서 남으로 완전히 종단을 해야 여기서 이제 운송을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엄청난 프로젝트인 거죠. 이 알래스카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완전히 거의 동토의 땅입니다. 원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긴 하지만 개발에는 상당한 난점이 예상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지금 관세 압박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전쟁 무역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입장에서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 자체도 엄청나고 예. 뭔가 이걸 뛰어들었을 때 그리고 이게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뭔가 좀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뭘 얻을 수 있어야 투자를 하고 할 텐데 이득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어떤 게 예상이 되나 이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만약에 이 가스관이 개통이 되면은 네. 중장기적인 이익은 있다고 지금 계산이 되고는 있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동아시아 지역들은 천연가스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카타르나 오만과 같은 중동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좀 적은 양만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로 수출 중인 천연가스의 운송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현재 미국 본토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미국 남부 지역인 휴스턴 지역에 일단 집결을 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천연가스 공장들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반 항구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쉽게 되면은 대서양 건너편으로 가면은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네.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로 수출이 되는데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으로 오는 형태입니다. 거리가 꽤 되네요. 예. 근데 이 거리가 좀 멀기도 하고 네. 또 요즘은 이제 파나마 운하에 가뭄이 발생을 해가지고 수량이 굉장히 적어져서 물량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동에서 오는 LNG 선보다도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제 직수입이 가능해지면은 이 LNG 선이 보통 이제 미국에서 출발을 하면은 네. 도쿄까지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출발을 하면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 도쿄까지 당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겨지는 거네요. 예.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네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입료가 뚫리게 되면 중동 정정 불안이나 혹은 이제 중국과 대만 해협에서의 이제 군사적 도발 상황에서도 네. 이제 에너지 수급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이런 지금 안보적인 이득도 지금 생길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남부 쪽에서 예. 운송을 해서 이렇게 그냥 건너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과거에는 이쪽을 이렇게 쫙 돌았어야 되는데 예. 훨씬 더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그만큼이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뭐 아까 이현우 기자 얘기했다시피 초기 개발 비용만 우리 돈으로 64조 원. 예, 그렇습니다. 64조 원이 사실 뭐 어느 정도 적인지 계량이 안 되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경제성이 있어서 그만큼 투자해서 뭐 100조, 2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은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문제가 지금 가장 각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논란이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계략적으로 잡은 것만 해도 이제 초기 비용이 64조, 65조 이런데 네네. 실제 이제 전체 공사 비용은 이거보다 한 4-5배는 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 거의 한 200조, 300조 들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도 아무리 빨리 끝낸다고 해도 2031년, 2032년 정도에나 이제 가스가 이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채산성이 너무나 유동적이라는 것도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분위기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다시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네. 채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도 일단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관세 전쟁을 이제 일으킬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 당장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공사를 좀 같이 초기 단계라도 거들면서 비용을 좀 나눠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계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데는 수년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비용의 미국의 관세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비용이 더 저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수한 사업적인 측면 외에 이 국제 관계, 이 무역 관계에서의 그러한 관세 전쟁을 회피하는 또 그에 맞서는 하나의 카드적인 개념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과 이 알래스카 가스관 이 두 가지 부분이 일단 뭐 관세 전쟁에 맞서는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알래스카 가스관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이 같이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연 정말로 뛰어들게 될지 여부 이런 것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관세 전쟁 맥락도 있고 실제적인 가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성사 여부가 앞으로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은 또 한국과 일본이 이걸 통해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된다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좀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하나의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초반에 관세를 맞은 국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처럼 아예 이제 지금 외교적으로 모욕을 당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강압적인 외교 행태를 보인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어떻게 이제 초반 대응을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국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단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 대응이 너무 어렵다는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알래스카 가스관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먼저 대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이제 얘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거래 관계가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좀 이런 외교가 기본이 돼버리면은 앞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하고는 이런 식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국가 간에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네. 이미 거래가 틀어지면 곧바로 또 이제 무력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네. 자칫하면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처럼 힘의 논리에 따라 외교로 회귀를 하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미국도 잃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이른바 신제국주의의 도래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작용이 있으면 늘 반작용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가고 있는 외교 노선 이런 부분들이 또 불러올 국제 질서 또 미국 안팎에서의 이 후폭풍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알래스카 가스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고 또 한국과 일본이 투자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한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그럴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